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책 소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최태일의 이념 강좌 해서 첫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강의한 거를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좀 너무 좀 늦고 또 표정이 너무 딱딱하고 이런 느낌을 제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태일의 책 소개 이 강의는 조금 말도 좀 빨리 하고 좀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태일의 책 소개라는 코너를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이 이념 전쟁에서 이념에 대한 강좌, 제대로 된 이념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싫다. 사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파 진영에서 시민운동 하면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뭐 나이 드는데 무슨 책 보냐, 무슨 공부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래가 안 되는데 저래 갖고 이 이념 전쟁에서 어떻게 이 좌파 싸우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30대 접어들면서 이 사람이 참 변화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 겪어봤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생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결국 남이 타인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아무리 군대를 가든 깜빵이 가든 하여튼 단체에 소속이 돼 가지고 하든 결국 변화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의 결심이 서야 비로소 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기 뭔가 나이 들어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조건이 저는 있다 봅니다. 뭐냐? 인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절대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인간이 내가 완전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불교적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또 떠나서라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런 것이고,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정도 하고 말지 하고 이제 배움을 멈추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배움을 멈추면은 저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워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몸에 배긴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거죠. 뭐를 모른다는 걸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계속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책을 보면 볼수록 점점 모르는 분야가 점점 많아집니다. 읽어야 할 책이 더 많아지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될 분야가 너무너무 많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제 나름대로 제가 우파 시민운동을 한 게 이제 만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제 혼자 책 보고 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영수 목사님, 강도영 회장님 만나서 뭔가 좀 이제 시민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2년 반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끊임없이 책을 보아왔습니다. 책을 보면서 저희 생각을 좀 더 가다듬고 이것이 이제 책 보는 거하고
또 시민운동을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결합이 돼야 되겠다.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 수준에서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뭐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그 이념 강좌와 책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우파의 시민들, 특히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다 함께 평균 수준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 강좌도 한편 하고 또 책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좀 책을 좀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좀 들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책 소개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책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나온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끊임없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일주일에도 한두 권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신간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보아 나가야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뭔가 시대 정신을 뭔가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은 책이라도 뭐 고전이라고 할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신간과 또 고전과 이렇게 왕복해가면서 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코너에서 책을 소개를 할 것도 신간 중에서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이거 소개할 만하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과거에 지은 책, 과거에 나온 책이라 하더라도 이거 참 함께 봐야 되겠다 이런 책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책 소개를 하는 그 보시는 우파 시민들은 뭐 가능하면은 본인이 직접 저 책은 내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책을 직접 사서 보는 게 제일 뭐 좋겠죠. 그러나 이제 책을 사서 보기가 조금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소개하는 책을 뭐 저보고 빌려달라 뭐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 동안 빌려서 보고 또 돌려주고 또 뭐 다른 분도 빌려드리고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책 제목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 이 고승욱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나 하면은 올해 2월 22일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되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 이 책을 고승욱 박사가 이제 지었는데요. 고승욱 박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제가 그 우리 우파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리 뛰어들면서 사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우파 유튜브 방송 논객 중에도 좀 수준 차이가 있다.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파 유튜브 논객 중에서 최고의 그 수준을 보이는 인물은 사실 저는 정규재 주필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정주필이 시장선거, 부산 시장선거 나온다고 저래 찾는 거는 조금 막 변론으로 치고 어쨌든 정규재 주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깊이,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주필을 저는 최고의 그 논객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정규주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뭐 그 비슷한 수준을 보고 있는 분이 저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백모 박성현을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전원책 변호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우리나라 우파 논객 중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인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고승욱 박사는 그분들보다는 저는 그동안에 사실 한 단계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번 4.15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당을 이끌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황교안을 편드는 거, 뭐 소위 말해서 황교안
뭐 바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승욱 박사가 뭐 정치 평론하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평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황교안을 그 뭐 무작정 지지하고 하는 걸 보고 저건 좀 아니다. 황교안도 비판받아야 할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승욱 박사를 조금은 한 단계 조금 낮춰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 우파 그 농객들 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도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뭔가 우파가 이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하고 끊임없는 애정을 보이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모으자 하는 사람은 지금 뭐 유일하게 고승욱 박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의제 주필은 뭐 아예 지금 뭐 나와가지고 뭐 저거 국민의힘 버리자 뭐 그래서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고승욱 박사를 우파 농객 중에서는 최고 인물로 저는 사실 꼽고 싶습니다. 그런 그 정치 현실을 그 정도로 우파의 가치를 가지면서 현실에 맞게 결국 국민힘을 중심으로 뭐 우리가 모으고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고승욱 박사가 어떤 정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확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박사가 최근에 지은 책, 이 머리는 진보 가슴 보수, 이거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뭐 한 190몇 페이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저 앞에 이념 강좌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는데 영향을 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고승욱 박사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관점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 고 박사가 뭐 정의조 저필이나 뭐 고영재 변호사 뭐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이념 전쟁에서 이념에 대한 학습,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걸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추천할 아주 기본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파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 우파 진영의 인사들 또 그 정도도 사실은 그런 상식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참 많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박사가 지은 이 책, 머리는 진보 가슴 보수, 이 책 정도의 수준을 사실 고 박사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쓴 책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손에 한번 잡고 나면은 뭐 빨리 보는 분들은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후루룩 보면 다 보여요. 예. 근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음미해가면서 보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뭐 한 일주일 걸려서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는 진보 가슴 보수라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정도는 우리 우파의 그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은 다들 상식으로 이 정도는 다 공감하는 수준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의 감별 기준, 그걸 지금 고 박사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딱 세 가지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세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인간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인간은 완전한 존재다? 라고 답하면 이건 좌파다 이거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뭐 제가 앞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는 걸 항상 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답에서는 저도 우파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 운명론적, 결정론적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좌파다 이거죠. 근데 우파는 뭐냐?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결정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게 우파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 이게 결정론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제시한 인물이 마르크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해겔이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걸 마르크스가 받아들이면서 변증법적 유물사관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제시를 했고 좌파들은 그런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자본주의를 거쳐서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간다. 이게 그들의 그 하나의 신념,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간다는 역사 결정론을 믿고 있으면은 거의 좌파다 이거죠. 우파는 그렇지 않다. 역사는 결정되지 않다. 이게 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전체는 개인에 우선합니까? 그래 전체와 개인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어느 게 우선이냐? 라고 해서 전체를 우선한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 전체가 개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 이 좌파다 이겁니다. 개인이 더 소중하다. 이거 우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 박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는 어떤 판별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뭐 이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우파 진영의 인사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고 박사 이 책을 보면서 저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이 다른 거 이게 몇 가지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고 박사 책을 보면서 처음에 딱 제목 보면서 이거 좀 제목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진보와 보수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좌파, 보수 우파 그러니까 좌파를 진보라 그러고 우파를 보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딱 제목에 딱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을 진보라 부르고 우파 진영을 보수라 부르는 거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우리 이 방송 말고 다른 어떤 강의나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쓴 책에서도 그런 말 했는데요.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우리 우파를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뭐 정규재 주필도 뭐 맨날 보수 해서 저는 그게 아주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보수 진영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를 진보라고 우파를 보수라고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이념 강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예정인데요. 그게 첫째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제 고 박사가 쓴 바로 앞에 또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자유우파 필승대 전략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 4.15 총선 한 1년 전쯤에 쓴 책에서는 분명히 자유우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도 보수우파라고 하지 말고 자유우파라고 하자. 자유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책이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번에 뭐 이 제목을 이렇게 잘 달하는 거예요. 이 책 안에 보면은 뭐 보수우파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안에 다 자유우파라는 말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고 박사가 이 표현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첫째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혁명과 개혁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혁명과 개혁. 혁명은 좌파들이 하는 거고 개혁은 우파가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도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은 좌파가 자본주의 체제를 뭐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자. 이게 이제 공산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는 그런 혁명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좋은 유산도 다 엎어버리고 갈아엎어버리는 뭐 이런 거 혁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용어에서 혁명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혁명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민혁명, 산업혁명, 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 예? 딱 그 혁명이라는 말 붙이지 않습니까? 왜 혁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나쁜 의미를 쓰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고 박사가 물론 일반인들 상대로 좀 쉽게 이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좀 맞추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이제 그 독재와 민주 또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독재는 나쁜 거, 이런 또 이 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뭐 독재가 꼭 나쁘냐 이런 거죠. 독재는 좋은 독재도 있고 나쁜 독재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 박사가 좌파의 전략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좌파 전략의 기동전과 진취전, 이렇게 했는데, 기동전과 진취전을 설명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거. 뭐가 빠졌느냐? 통일전선 전략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고 박사가 뭐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물론 봅니다만, 저는 좌파의 기본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다. 그리고 기동전과 진취전은 그 통일전선 전략의 하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 전략이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기동전과 진취전이다. 통일전선 전략은 어떤 큰 바운다리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들의 전략인데, 통일전선 전략에 대한 어떤 설명이 빠져 있다라고 조금 그 점에 아쉽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동전과 진취전 설명하면서 기동전에 대한 설명이 저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고 박사가 기동전을 설명하면서 뭐냐, 이 뭡니까, 이거 시위를 기동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 시위, 촛불 시위, 그런 것들을 기동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이나 대구 10월 폭동, 다음에 여성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그리고 5.18 이런 거 진짜로 총칼로 들고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 이게 저는 기동전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위하고 뭐 이렇게 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걸 기동전이다. 조금 저하고는 그 점에서는 개념이 조금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뭐 고 박사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일반인, 우리 우파 진영의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중도파까지, 이 책은 고 박사가 썼지만 중도파, 중도에 있다, 그리고 소위 자기도 모르게 좌파에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보고 좀 뭔가 좀 깨우치도록 아주 쉽게 이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고 박사, 우리나라에서 뭐 고 박사만한 수준 가진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우파 농객 중에서는 고 박사가, 고승호 박사 최고의 농객이다. 정규직 주필은 뭐 최고의 농객 자리를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하면서 뭐 조금 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 꼭 반드시 구해 보시고요. 뭐 꼭 뭐 책값은 얼마인가?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꼭 보시면 이 정도에 나오는 거를 상식으로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상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여기 나오는 용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우파, 특히 적어도 시민단체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최태열의 책 속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